네, 안녕하십니까. 고종환 TV를 운영하고 있는 그 한양대의 부동산융합대학원의 특임 교수이자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인 고종환입니다. 오늘은 종부세 폭탄, 세금 폭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지금 이 녹화를 하는 이제 22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신문이 대개 일면 톱 기사로 이걸 지금 꼽고 있고, 또 하나는 저도 이제 기자들로부터 전화를 여러 번 받는데요. 이 종부세 세금 폭탄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다음에 또 우리 무주택 세입자, 그러니까 세금 대상인 사람도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과 특히 주거 취약계층인 무주택 세입자, 젊은 직장인, 그리고 이제 뭐 은퇴한 무주택자, 이런 분들에게 내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 어떠한 영향이 올 것인가, 또 우리는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이런 얘기들을 좀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이번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죠. 소위 부자증세, 부자세라고 합니다. 대상이 94만 명이다. 전 인구의 한 1.7% 된다고 정부는 밝혔고요. 이분들이 내는 세금이 5조 7천억입니다. 그리고 세액은 한 3배 정도 증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골자고요. 지금 벌써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부과 대상은 2%가 채 안 되지만 세금이 갑자기 3배 정도 증가했다, 또 42% 증가했다. 그런 면에서 시장에 주는 충격, 파급 효과는 비교적 클 것으로 보이고, 이분들은 94만 7천, 약 95만 명이죠. 다음 달 15일까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제가 이제 기사 난 걸 보고 있는데요. 송파구의 잠실의 리선치 아파트에 사는 1주택 33평인데요. 이번에 한 177만 원을 이제 고지를 받았는데, 재산세까지 합치니까 보유세가 740만 원, 작년에 480만 원이었는데 남편의 급여보다도 좀 더 많다, 한 달치 월급을 다 반납해야 된다, 이런 불만이 섞인 기사가 오늘 좀 눈에 띄었고요. 다주택자인 경우는 3, 4배 이상, 뭐 2배가 아니라 3, 4배 이상 종부세가 급등했다, 많이 올랐다. 분당 파큐부의 사례인데 공시가격 약 14억 6천만 원짜리고, 또 경희궁의 자인데 12억 7천만 원인데, 2주택자인 경우는 작년에 보다도 올해 종부세가 작년에는 1,9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약 5,600만 원으로 이렇게 3배 가까이 뛰었다, 이런 기사가 또 눈에 들어옵니다. 1주택자는 비교적 상승폭이 2배 이내 많지는 않은데 비해서 2주택자, 왜냐하면 재산세가 0.1에서 0.4%, 4단계로 누진세율인데 종부세는 1.2에서 6%까지 굉장히 그 누진율이 크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작년에 80만 명이었는데 14만 명으로 좀 늘었다, 이런 얘기고, 이게 종부세 부과 기준이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이렇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많이 올라서 종부세가 좀 증가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종부세를 맞은 그 납세자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크게 불만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득은 늘지 않았는데 세금 부담이 너무 가파르게 단기간에 이렇게 오르는 거, 이 조세 저항, 조세의 반발이 우려되고요. 저는 뭐 그 부분은 정부도 알고 있고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조세의 원칙에 한 4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조세는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도 좋지 않고 소득도 늘지 않았는데 집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뭐 세금은 현금으로 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아무래도 우왕좌왕하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다. 부담이 너무 한 1.7% 입장에서는 그런 불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시장의 간섭이 조세는 최소화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만, 시장에 주는 충격, 파급 효과가 크다. 어떤 파급 효과가 일어날까요? 세 가지가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는 정부는 이제 부자 증세라고 해서 소위 부동산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했지만, 이 조세라는 게 마블과 같아요. 소위 기착 이론에 의해서 증가 현상이 나타나죠. 쉽게 말해서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했는데 소유자죠. 그러나 결국은 이 세금은 과거의 경험이나 원리로 보면 결국은 세입자, 최종 사용자 엔드 유저인 세입자에게 어떤 형태로든 전가된다는 것이죠. 그게 조세의 전가 이론, 귀착 이론인데요. 지금은 딱 그렇게 하기가 쉬워요. 집주인이 나빠서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죠. 우리가 부가세라든지 세금이 올라가면 유류도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원유, 석유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죠. 네. 그렇게 왜 그러냐면 결국 세금이 올라가면 집주인 입장에 수익이 줄어드니까 그걸 보존하고 싶어하고, 그걸 누군가에게 전가시키고 악인이 아니어도 조세 전가가 일어나요. 근데 조세의 전가는 여러 양태로 나타납니다. 바로 전가할 수도 있고 단기간에, 아니면 중장기로 전가할 수도 있는데, 요즘처럼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특히 월세가 빨라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특히 월세를 통해서 조세 전가가 가능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방법을 택할 겁니다. 대출을 받아서 세금을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대출도 막혔잖아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부득불 전세 기간이 만기가 되고 또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르는 상황이니까 결국 전세보다는 현금 수입, 캐시플로인 월세를 높일 것이다 하는 것은 너무 상식적이고 당연하죠.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그 세입자가 고스란히 이걸 떠안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결국은 전월세 가격을 올리고, 또 세입자는 월세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 월세를 감당할 수 없으면 결국은 지역을 옮기거나 이 집의 주택 면적을 줄여가거나, 이게 뭐죠? 소위 말하면 주거의 질적 저하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거난이 더 주거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남으로 해서 주거 난민이 되거나, 결국은 주거 고통, 행복이냐 고통이냐, 주거 고통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가 우리가 서민들에게 주거난을 해소하려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인데, 우리가 그러라고 한 게 아니다라고 말하겠지만 경작은 다소 복잡계이고 고차방 정식이에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어요. 마치 주택임대차 3법이 될 때 4년으로 늘리면 기존 세입자는 좋지만 결국 유통 물량이 줄어들어서 신규 세입자는 높은 임대료 가격에 전월세 계약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거는 뭐 경제학이 아주 기본이에요.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규제를 가하면 유통 물량, 공급 물량은 줄어들고 임대료는 오른다 하는 것은 거의 상식에 관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여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보안장치는 하자고, 뭐 저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음에도 그렇게 했잖아요. 지금 똑같은 현상이, 조세가 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그렇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이 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사실은 정부는 이 부동산 부자에게 증세를 통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집을 많이 갖고 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보유세를 부과한 것인데, 효과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다. 빛과 그림자 얘기 많이 했죠. 항상 양면성이 숨어 있어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에는 이별이라는 단어가 숨어 있다고. 정부도 좀 정책당국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빛과 그림자가 늘 있어요. 그래서 정책을 펼 때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순기능과 이렇게 동시에 고려해야 되는데, 이 집권 지금 정부 여당은 그런 면에서는 참으로 아쉽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쨌든 세입자 입장에서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뭐 방법이 있어요. 지금 정책이 있다면 우리에겐 대책이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별로 지금 힘들지만 이분들은 결국 어떤 형태로든지 가진 자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세금 부담. 그러나 우리 세입자가 그 방법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여기에 또 금리까지 올라서 또 이런 것들이 월세를 가속화시켜요. 결국은 우리는 중장기적으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우리의 대응 전략은 참 안타깝게도 뾰족한 방법이 없죠. 그렇죠? 내 집 마련을 하는 거. 이게 싱가포르나 영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선진국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에요. 이 지긋지긋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 집을 갖는 쪽으로 큰 방향을 우리는 이를 악물고 이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내 집 마련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 집 마련을 가능하게 하는 정부를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이제 5년 만에 정말 어렵게 찾아온 기회잖아요. 그런 대통령을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모릅니다. 아직 결정하지도 못했고요. 그런 마음을 먹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는 말씀드렸지만 빌라도 잘 고르면 내 집 마련에 기회가 가능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수요일에 아까 매일경제TV에서 앞서 전 시간에 매주 수요일 오후 6시 반에서 8시까지 한 방송을 좀 들어주십시오. 여기 고민도 와서 제가 서울에 잠실이나 삼성동이나 양재동, 그 다음에 압구정이나 또 서울역 주변이나 청량리 굉장히 많죠. 영등포 이런 지역에 빌라로서 또 내 집 마련하고 또 잘 고르면 결국 아파트가 한 채 생길 수 있는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그런 지역을 집중 소개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방송 홍보라고 듣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살집 팔집 책에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열려있다. 다만 우리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알고 있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오늘 일깨워주는 것이죠. 깨우침, 깨달음. 우리가 여기서 무주택자의 고통을 알았다면 국가에 맡기지 말고 또 각자 도생해야 되는 측면도 있고, 그러나 지금이야말로 우리에게 무주택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그런 다음 정부, 새로운 정부 그 정책을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부세 얘기를 좀 했고요. 다음에 또 내 집 마련의 구체적인 방법은 이 살집 팔집에 잘 되어 있고 지역 선택, 상품 선택, 이제 많은 기회가 다시 사이클 측면에서도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